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제 이맘때쯤이면 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김장. 아이고, 이 김장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주부님들 걱정 많으실 텐데 올해 김장왕은 누가 될까? 막 이런 얘기가 벌써 들려와요. 안진영 기자님. 네, 김치를 많이 담가서 그리고 맛있게 담가서 김장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일단 김장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김수미 씨입니다. 어머. 이미 손맛이 남달라서 김치 사업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도 냉장고가 무려 17대가 있는데 어머, 그중 세상에. 절반 이상이 김치였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담그고 또 김치 관리를 많이 해온다는 얘기고요. 또 한 명은 홍진경 씨입니다. 어머. 홍진경 씨 역시 김수미 씨 못지않은 성공한 김치 사업가인데 연매출이 무려 180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고요. 대박 사건. 자, 앞선 두 분이 사업으로 김치를 한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한 분은 사적으로 김치를 많이 담굽니다.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입니다. 바로 지금 맨 오른쪽에 가수 이지훈 씨인데 네. 아니 저 남성분이 웬 김치를 그렇게 많이 담가 할 수 있는데 네. 이분 한 건물 안에서 이 층층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무려 18명이 모여 사는 대가족입니다. 어머. 그래서 매년 김장마다 그냥 한 집에서 100포기 이상 김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건입니다. 잠깐 맛배기만 소개해드렸는데도 지금 되게 궁금하잖아요.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먼저 김수미 씨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17대가 다 반은 김치야. 내가 담은 거. 나는 누가 그냥 선생님 김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어 다니면. 아, 그렇겠죠. 보내줘. 몇 포기 정도 하세요, 저게? 그러니까 보통 김장하시면 한 200포기야. 200포기, 300포기면 대단하신 2, 거야. 300포기. 나 혼자 먹자고 쓴거 아니야. 아니 집에 몇 분 샀어요? 두 식구요. 음식은 살도 돈에 돌아가는 물 더 부으세요. 아니 이렇게 싸야지. 옳지 그렇게. 기장에서 멸치 축제할 때 새우젓을 크게 2통을 현지에서 담은 거 그걸 데리고 기본적으로 육수에 북어물 조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굴을 안 넣었어요. 생새우 넣고 김치가 집에 맛있어야 모든 반찬이 평등이 돼. 한국 사람은 김치예요. 예. 맞아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집에 김치가 일단 든든하게 있어야 되죠. 근데 집에 두 식구가 사시는데 냉장고가 17대 대박 사건입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그러게요. 냉장고 17대 이건 영업장에서도 17대 냉장고 갖춘 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 김수미 씨 김치가 맛있다 보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두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세상에. 근데 담는 포기 수가요. 무려 200~300포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만큼 김치의 진심인 모습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파란 쪽 다쳤는데도 막 진두지휘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무슨 김장 대작전의 장수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근데 젓갈도 하나하나 다 끓이고 직접 그렇게 김치를 그래요? 담그신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도시가스비만 90만 원이 나온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또 영업집에서나 쓸 그러니까요. 정도의 그런 규모인데 이렇게 가스비나 전기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요. 이 점검을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나와서 그래요? 네 봐요 실제로. 그래서 오. 불시 점검도 실제 당하셨다고 어머. 하거든요. 그 뒤로 우리 집은 아예 영업집만큼 원래 이런 데입니다 하고 쪽지를 써서 아예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잘 내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이제 저 정도 큰 손이면 최지봉 교수님 뭐 김치 왜냐면 김치도 종류별로 담글 거 아니에요. 김치 박물관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박물관 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네. 낸다고 해요. 본인의 고향이 어디냐면 군산이에요. 군산. 아. 그래서 군산에 나이가 좀 더 들면 지금은 이제 뭐 본인 표현이세요.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 지금이야 2달로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내가 삶을 살겠냐.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고향인 군산에 김치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더 저는 충격이었어요. 일본에는 김치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우리는 없어요, 아직. 어머, 세상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김치 박물관 만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김치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분들 중에도 다양한 김치 지역별로 많잖아요. 그거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근데 앞서 얘기 들어보시면 나 혼자 먹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김치 좀 주세요. 그럼 다 줘. 진짜 만들어서 저렇게 고생해서 담가서 퍼준다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오늘은
이놈이다고 휘리 꽂히면 그놈을 위해서 반찬 하루 종일 해. 그 집에 애가 넷이 있고 그럼 애들 반찬부터 차곡차곡 해.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 솔직히. 내가 기억나는 게 엄마가 아파서 반찬을 못 해갖고 그래도 짭짤한 젓가락 보내줬는데 쌀도 떨어지고 고1 때인데 반찬 아무것도 먹는 게 없는 거야. 내가 한 이틀을 꼬박 굶었어. 내가 안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해방촌 거기 그때가 방학이었어. 근데 내려가서 백반집인데 들어갔어. 제가 이틀을 굶는데 저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진짜요? 설거지까지 다 하고 학교 했더니 아이고 아가 전라도 분이야. 아가 일로 앉아. 내가 손님 먹던 밥 달라고 그랬어. 새밥을 퍼갖고 반찬하고 주고 매일 와서 먹어라. 내가 이 세상에서 먹었던 밥 중에 최고 맛있어. 나는 그때 내가 정말 이 다음에 돈 벌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다짐을 했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렇게 김치 퍼주는 인심 그런 사연이 저기 있었네요, 최명규 원장님. 맞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던 그 도움을 남한테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그러나 저는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저 밑에는 원래 갖고 있던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도 남한테 해주지 않겠어. 나는 평생 나 혼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아하. 엄청나게 부를 쌓는데도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렸을 때 어려웠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어는 똑같은 경험을 갖고 다른 행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선한 마음 자체도 굉장히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진짜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김장 200포기, 300포기해서 이제 나눠주는 건 좋은데,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시어머니 만나면 그냥 며느리 그냥 알 베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김장하느라고 허리 휘고. 네, 갑자기 제 젊은 시절이 생각이 어머 나서 세상에. 저희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는데요. 어머, 이 며느리 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시고 나누는 삶은 존경해야지 마땅한 건데 네. 문제는 며느리까지 이제 그런 삶을 만약에 전수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상황이 아주 좀 복잡해진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지금 며느님이 아마 서혜림 씨라는 탤런트 분이 그렇죠. 서혜림 씨 유명하죠. 네네.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별탈 없었던 그래요? 이제 그 고부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어머님께 여러 가지 요리를 배우는 걸 아주 즐겨 하고요. 네. 그리고는 어머니께 간장, 게장, 무김치, 갈치조림을 유달리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맛있겠다. 얘기할 정도로 네. 시어머님에 대해서 아주 애정 어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또 이 고부간에 이 갈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 제일 불안한 전화 그걸 하면서요. 시어머니 이때쯤 오는 시어머니, 야 김장 담기 오려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두 분 사이엔 그런 게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고부간의 다정한 모습 기대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런 김수미 씨 손맛 아주 무섭게 따라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해남 땅끝마을에서 온 배추인데 제가 반으로 잘라봐요. 배추 반으로 잘라요. 자, 그리고 나서 배추 한 통 절일 때 종이컵 반컵 정도의 소금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되면 반컵이죠. 이렇게 반컵씩. 여기다가 이제 절이는 거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담궈서 보통 절이는 시간은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인데 이게 바로 저희 집안의 비법이에요. 와 잠깐만 양파 이거 뭐요? 황태, 노가리, 표고버섯, 다시마 이런 것들을 넣고 우려야 돼. 생강도 그 정도. 참 신기해. 무는 일단 단단해야 돼요. 제주도 무가 맛있어요. 이렇게 버무려요. 되게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딱 느껴진다 벌써. 그치? 맛 좀 볼게. 맛있어.
이렇게 잡아. 잡고 이 양념을 여기다 넣어. 한 입씩 푸짐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알았지? 지금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참 배고파 죽다. 맛있겠는데. 아니 근데 초반에는요, 허준 변호사님, 김장을 글로 배웠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이론적으로. 그런데요, 제가 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역시 홍진경 김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육수가요, 노가리를 넣는 걸 저는 굉장히 그래요? 놀랐어요. 오. 이 육수가 사실은 어차피 배추 절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육수가 굉장히 집집마다 다양한데 아하. 북한에서는 명태도 쓴다고 하거든요, 생명태도. 오. 그런데 노가리 육수는 제가 잘 쓰는 거 보지 못했는데 저렇게 노가리를 넣고 이렇게 각종 채소들 다 같이 넣어가지고 뭉근히 끓인 육수를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전문가답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두 번째는요, 제철 채소를 쓴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름에는 부추가 제철이니까 부추, 겨울에는 갓을 넣어서 이 아삭아삭하고 칼칼한 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저는 굉장히 이래서 홍진경 김치 맛있다고 그렇게 다들 그러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잖아도 이 홍진경 씨 2003년에 김치 사업 시작해서 꾸준한 성장으로요, 지금 연 매출액 180억 원을 대박 달성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CEO거든요. 네. 이렇게 유튜브로 영업 비밀 다 알려주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님, 연예인 사업가라고 해서 그냥 자기 이름만 내걸고 그냥 번지르하게 사업만 한 줄 알았더니 직접 발로 뛰고 무는 어디가 맛있어 진짜 다 공부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놀란 게 첫째 댓글의 수였습니다. 1000개 정도의 댓글이 있었고요. 와.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은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셨지만 네. 저는 댓글을 끝까지 다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봤는데요. 네. 반응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홍진경 씨가 다른 프로를 진행할 때랑 저 프로를 진행할 때 완전히 그 다른 모습을 보였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확실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거는 처음 방송에서 봤다. 아하. 저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걸 보니까 진짜 김치는 전문가인가 보다. 네. 그리고 그 댓글 중에서 가장 반가웠었던 댓글은 혼자 사는데 혼자서 김치 담글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 지식과 어떤 경험과 그런 부분이 방송에서 쫙 묻어나오기 때문에 김치 방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1인자로 당분간 하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댓글도 현란합니다. 그런데 최재명 교수님, 네. 홍진경 씨가 이렇게 음식 또 김치에 진심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종갓집 맏며느리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어머! 모르셨죠? 28살에 시집을 가셨는데 네. 시집 가고 나서 알아봤더니 종갓집 맏며느리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제사를 그대로 물려받았대요. 어머.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말이 뭐냐면 한국 전통 음식에 본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이제 시어머니께서 다 물려주시면서 가르쳐줬을 거 야. 아니에요. 이북식으로 아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 관련된 모든 방법들을 다 알려줘서 한국 전통 음식에는 본인이 전문가다. 와하.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홍진경 씨를 보고 있으면 이수정 교수님, 네. 꼭 음식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막 받아요. 네, 뭐 저도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인데요. 네. 이 사람이 원래 슈퍼모델이었어요. 그렇죠. 16세에 데뷔를 우리가 했고요. 한참 잊고 있었지만. 네, 저 그 당시에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뭐 좀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네. 이런 이제 서투른 모습이었는데 지금 2003년도에 사업가인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아주 새로운 면모로 변신을 합니다. 세련돼 멋져요 지금도. 네, 뭐 모델이니까 지금 외관상에도 굉장히 멋있음이 있는데 그렇죠. 네. 문제는 본인의 어떤 생활 관리가 아주 철저하고 지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예능인이 됐고 그리고는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런 이제 본인의 적성을 아주 잘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암도 극복하신 분으로 어머. 알고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 철저함이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정도 이제 중년에서는 거의 인생의 절정을 이제 아마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아 멋진 뿜뿜이네요 진짜 홍진경 씨.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국제부부의 김장 이야기라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이지훈 씨와 그의 아내 미우라 아얀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11월 결혼식을 올렸는데 일단 국경을 초월한 이런 국제부부의 탄생에 한 번 놀랐고 두 번째는 무려 14살이라는 나이차 때문에 또 한 번 와, 놀랐습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지훈 씨가 한 방송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 갈라쇼 뒤풀이 당시 지인이었던 정준하 씨가 또 데리고 온 지인이 아야 씨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후에 정준하 씨가 어떤 걸 해준 건 아닌데 이지훈 씨가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걸 보면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14살 어린 아내 현해탄을 건너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내분을 잘 해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익은 김치랑 설탕을 넣으면 안 익은 김치는 배추에서 단맛이 나와가지고 좀 다른데 신김치는 좀 나오죠? 이재표 김치볶음밥을 완성됐습니다. 이 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허지원 변호사님 얼굴 표정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집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속이 쓰립니다. 네. 너무 부러운데요. 그런데 이지훈 씨가 아내를 이렇게 공주 대접해주면 이지훈 씨도 왕자님이 되잖아요. 아하. 아야네 씨도 한국인 아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요리를 잘 돕는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더 놀라실 내용이 있어요. 뭔데요? 이 일본인 아내가 무려 한국에서 하는 김장을 100폭이 넘게 하고 어머, 있다고 세상에. 해요. 이지훈 씨 가족이요. 요즘 보기 드물게 엄청난 대가족인데요. 그래요? 18명이 한 건물에 모여서 산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1층부터 3층까지 이 부모님, 형, 누나, 가족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조카만 무려 9명이 같이 어머, 있다고 세상에. 하거든요. 이지훈 씨도 무려 100포기 규모의 김장 스케일을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자기 SNS에 김치의 날 100포기 기부 김장 뭘 하든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이렇게 해서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와. 공개된 사진 저기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게 일부이지만 저기 뒤에 더 있어요. 100포기가량의 그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 엄청 눈길을 끌고요. 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 김치를 담그고 있는 같이 담그고 있는 이준 씨 사진도 같이 게재가 어허. 됐었거든요. 보기 좋은 대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가족이 18명이면요 매일매일 전지훈련, 합숙훈련 하는 느낌인데 아무리 대가족이지만 김장 100포기 이수정 교수님 네. 적절합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100포기 너무 많죠. 근데 100포기를 담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줘라. 신혼에도 주고 뭐 형님네도 주고 다 줘라 하면 어떻게 담겠어요. 아하. 근데 이 100포기를 담은 이유는 네. 사실은 김장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세상에. 있고요. 자기들만 이 가족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이 김치를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어머, 주변에 세상에. 이제 어려운 가정들에게 요즘 배추값 뭐 추석 때보다는 내렸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진짜?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3,000원 이상 됩니다, 한 포기에. 세상 그렇게 비싸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념까지 아까 뭐 여러 가지 양념 넣으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100포기면은 아마 재료값만 해도 거의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세상에. 결국에는 이제 돈으로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이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김치를 담아서 나누시는 게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우리나라에는 가장 기본 반찬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아주 그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김장 기부라니까 아주 뜻도 감동적인데 근데 안진중 기자님 100포기면 이게 한국인 며느리로 지칠 판인데 일본인은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진짜 파김치 될 것 같아요. 네, 18명 대가족이 놀라고 100포기에 또 놀라는데 아무리 김장이 기부라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 김장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아야네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경토로가 있을 것 같죠? 바로 이런 글이었어요. 뭘까요? 김장 봉사를 가족들이랑 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날이라고 올렸고요. 지금 보시는 저 흑백 사진이 네. 김장을 잘 마치고 그 기념으로 이지훈 씨와 아야네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지훈 씨와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로 볼 때 이들이 김치를 담글 때 파김치를 같이 담갔을지언정 파김치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지훈 씨 아내분 아야네 씨가요. 대가족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또 얘기했네요. 정말 긍정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친구, 언니, 동생, 엄마가 더 많아진 느낌에서 좋답니다. 정말 긍정의 마인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